안녕하세요. 텍세미나 핵심 알려주는 토크아이티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의 워크로드들이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언프리미스와는 완전히 다른 클라우드에 특화된 보안 프로세스가 익숙치 않고 동시에 클라우드와 보안을 다 잘 아는 전문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AW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관제 프로세스와 메타네티 플랫폼의 클라우드 보안 관제 운영 전문 인력이 함께 ECIRA라는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의 보안 관제 고민을 어떻게 풀었는지 최대한 알기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안 관제라고 하면 기존에 알고 계시듯이 방화벽이나 와프 그리고 EDR 같은 솔루션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제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클라우드에 올라오게 되면 그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위협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따로 클라우드만 있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에만 있는 인프라에 대한 로그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포함해서 보안 관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만들었고 메타넷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WS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들은 AWS만이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고객도 알 수 있긴 한데요. 사실 고객이 직접적으로 해보시다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걸 다 뒤질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고 운영까지 메타넷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메타네티 플랫폼에서 이런 전문가들이 운영을 맡아주시고, 네. 여기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인프라 설계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컨설팅 네네. 같이 해서 콜라보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메타네티 플랫폼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보안 관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고, 플러스 이제 클라우드, 특히 AWS 클라우드의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를 다. 그래서 아마 같이 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이 저희가 처음에 같이 이렇게 고민해서 뭐 설계 단계 끝나고 딱 만들고 나서 프로젝트 수행하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 환경에 맞춰서 운영이 좀 어렵다. 그럼 저희가 뭐 원격으로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인하우스 보안 관제 고도화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인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오퍼링 자체를 관리하고 실제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신뢰 모델이라고 제가 매니지드 서비스로 좀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안 관제할 때 뭐 좀 큰 기업은 네. 뭐 SIEM 같은 거가 솔루션이 있겠지만, 뭐 SMB나 좀 일반 기업 같으면 SIEM을 아직 우리가 뭐 도입해봤자 그걸 뭐 관리할 사람도 없고, SIEM이 없지만 SIEM에 준하는 뭔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에 또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렇죠. 네? 저희가 뭐 저희 메타네티 플랫폼의 노하우나 역량도 있지만 그 저희 쪽은 이제 서드 파티 기반의 그런 SIEM 쪽이 더 가깝다고 보고요. 네. 실제로 AWS에서도 이제 SIEM 플랫폼을 대체하고 아니면 SIEM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조금 다이브해서 구성했던 것들은 AWS의 그 아마존 퀵사이트라고 하는 BI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측면뿐만 아니라 보안적으로는 이 퀵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해서 보안을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존의 SIEM 하면은 너무 막 비싸고 헤비하죠. 뭐 이렇게 무겁고 다루기 어렵고 이런 것들인데, 퀵사이트 자체는 뭐 구축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허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유지비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SIEM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또 직관적일 테니까 또. 그래서 그 대시보드 형태로 바로바로 보안 담당자들이 확인하고 보안 위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여러 가지 그 고객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제안하고 구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 틀에 박힌 이 보안 관제를 딱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량화된, 기업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경량화된 그 보안 관제 서비스를 또 설계해서 제공하는 거네요. 메타네티 플랫폼과 AWS가 함께 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관제 서비스는 보통 셋업 과정이 12주 걸린다고 하는데, 현황 파악, 탐지, 수집, 분석과 대응, 단계별 핵심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사에 가서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보이시는 화면처럼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어 가는 것, 그 이후에 운영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운영을 가져갈지 이렇게 고객사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에 가게 되면 실제로 지금 현재 고객사가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무엇이고, 클라우드 상에서 보안 IR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컴플라이언스 요건에 맞춰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먼저고요. 그리고 나서 식별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재설계하는 아키텍처링을 다시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식별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자동화하거나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동화가 들어가 있는 단계고요. 사실 탐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에 가보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메타네티도 이제 가보시면 고객사가 사용하고 있는 탐지 솔루션들이 대부분 방화벽이나 네. 와프, 뭐 백신, 위디안 이런 식으로 있는데 클라우드에만 있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네이블해서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탐지 영역을 넓혀가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머릿속에 있었던 보안 관제의 탐지 솔루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그 클라우드에만 있는 것들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만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을 포함을 해서 기존 온프레미스의 영역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저기 보면 네이티브 서비스는 저걸 뭘 말하는 건가요? 저 네이티브 서비스? 네. AWS의 보안 서비스도 있고 네이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네. 운영 서비스에 대한 로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어카운트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운영에 대한 로그들 네네. 가지고 오는 절차가 탐지 영역에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뭐 AWS가 하시니까 저런 것들 확실하게 다 가져올 수 있겠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수집하는 건데요. 이제 탐지 식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끌고 올 거냐, 그리고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올 거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인데요. 보통의 고객사에서 이미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각각의 솔루션들에서 각각의 파이프라인으로 심이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바꾸고 있는 단계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방화벽에서 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웹방에서 파이프라인 하나, 그리고 뭐 백신과 다른 서비스 똑같은 파이프라인이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에서는 받는 파이프라인이 뭐 N개 이상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실 너무 관리적인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는 불필요한 작업이 좀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저희는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에 대한 정합성, 그리고 무결성, 그리고 신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심으로 그리고 네이티브 서비스로 받아내는 작업을 바로 2단계에서 수집 파이프라인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 중에 정말 중점적으로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서비스가 중간에 있는 시큐리티 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정교화하고 단일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 연계성을 갖고 있는 서비스가 이 레이크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물론 레이크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단일적으로 심과 연동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이게 다양한 데서 오는 것들을 상관 분석 같은 것도 할 거고 과탕 같은 것도 많이 줄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에 필요한 중복된 데이터도 줄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만 수집할 거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적어지게 될 겁니다. 사실 뭐 디텍트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과탕이 많아지면 현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많아버리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크게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분석 대응 단계인데요. 이제 우리가 수집까지 했기 때문에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올라올 거고 우리가 볼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보게 되면 우리가 대응해야 될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 위반 사항을 보고만 있으면 지속적으로 탐지가 될 거고 지속적으로 관리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봤으면 그거를 원상복구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하도록 하는 작업들 그리고 알람도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노티도 줘야 되면서 관리적인 측면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 분석 대응 단계에서 하는 거고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기존에 이제 소아라고 하는 저희 솔루션 있을 텐데 서드파티 그 소아에서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에서 대응하는 단계를 바로 2단계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이티브로 구성하는 거고요. 기존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집과 탐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걸 플레이북으로 만들어서 저희 팀에서는 메타메틱 플랫폼과 같이 이제 람다 펑션으로 구성을 해서 소아에 준하는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고 원복할 수 있는 절차를 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은 구태여 뭐 소아를 또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SMB나 이제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이 서비스가 더 발전해 나갈 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더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세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는데. 저희 팀에서 요거를 작년 그 EQ까지 다 완성을 했었고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다시 또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는 요즘 굉장히 핫한 GenAI가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수집이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운영 환경에 대한 로그 그리고 보안 이벤트에 대한 로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에게 GenAI 프롬프트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질의 그리고 자동화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피드백 받는 작업을 지금 현재 이 오퍼렉에 담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이번 달 3월 달이니까 EQ까지 작업이 끝날 겁니다. 네. 아무래도 AI가 뭐 데이터나 로그 같은 거를 그 패턴을 분석하고 하는 건 AI가 잘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연어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네. 복잡한 쿼리 랭귀지가 아니라. 네네. 그것을 그러면 여기 그 메타나틱 같은 운영자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걸로 네. 아니면 그 기업의 담당자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다 AWS로 서비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기업의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보안관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자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도 훨씬 더 이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메타나틱 플랫폼과 AWS가 함께 운영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관제 서비스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보안 위협 동향과 대응 관련 다양한 보안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시큐리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